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4개월 동안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깃발들입니다. 깃발들. 네. 예. 시민들 제보로 온라인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깃발만 1000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 혹한에 또 손은 시렵고 깃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극우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시야를 가리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호 끝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기꺼이 기술을 자처했던 시민들에게 깃발은 어떤 의미였을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개인들이 들고 나온 깃발. 네. 여기에 주목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는 비장한 깃발들도 있었고요. 네. 내란성 불면증 피해자 연대라던가 말 안 듣고 시위 나온 아들 딸 연맹, 또 고인할 때 영고 고자를 써서 올해 고난은 입시로 족하다라는 고3 수험생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네. 또 민주노총이 아니고 민주묘총으로 해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리니라고 해서 전국 길치연합에서 만든 깃발도 있었습니다. 네. 예, 또 주치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이라는 것처럼 물류 노동자의 노동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각자의 정체성과 성향 또 정치적인 입장을 깃발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 기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에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떤 배후 세력이 꼬드겨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맞다. 우리 스스로가 그 배후 세력이다라는 걸 표현하고자 지금의 깃발들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깃발들을 만들어 들고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응원봉이 초반에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응원봉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의미를 했다고 한다면 깃발은 그 응원봉에 담지 못했던 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라던가 좋아하는 것이라던가 이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반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해학과 풍자의 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줌과 동시에 뭐 그동안 몰랐던 타인의 삶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4개월 동안 거의 모든 집회를 참여했던 시민 김후주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장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집단이 기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응원봉이 약간 그런 아련한 감동을 줬다면은 깃발은 되게 지쳐가던 시위 현장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게 깃발을 만들고 들고 나온다는 굉장히 성의가 들어가고 그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훔칠 수가 없고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깃발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긴 할 텐데 네. 그래도 가장 화제가 됐던 깃발이 있나요? 그 뭐 제가 고를 순 없어서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언급을 했던 깃발이 바로 대왕 깃발이라고 불리는 그 깃발이었습니다.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왕 깃발? 네, 대왕 깃발인데 이 깃발이 등장할 때마다 군중 사이에서 뭐 웅성웅성거린다던가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가로 5m고요. 세로 3m, 또 깃대 높이만 6.5m입니다. 와, 저거 들고 있기 힘들 텐데. 굉장히 힘들죠. 이 기술을 수소문해 보니까 전북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연희군 여현수 씨였는데요. 깃발에 적혀 있는 문구는 그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왜 이 문구를 담았는지는 뭐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 또 4개월 동안 이 기수 역할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보고 물이라던가 요깃거리를 챙겨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하나 좀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당연히 화장실을 또 갈 수가 없고 마음대로 또 장거리다 보니까 배가 부르면 졸음운전을 할까봐 이제 먹지도 못한 상태로 집회 현장에 도착하면 끝날 때까지 길게는 10시간 동안 계속 서서 깃발만 이제 휘둘러 온 건데요. 이거 어려울 텐데. 야, 예.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직접 여현수 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 깃발이 또 서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는 것도 좀 아까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주고 좀 덜 먹고 화장실 덜 가고 하면서 최대한 들고 있다가 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깃발에는 또 문구도 써 있으니까 또 보시면서 좀 힘도 나시겠죠.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올라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깃발의 메시지, 정체성,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선고 당일에 화제가 됐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아침 7시 안국역 사거리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현수 씨였는데 이 차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차가 한 대도 이제 없었던 그 텅 빈 도로에 여현수 예. 씨가 혼자 저벅저벅 외롭게 혼자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 이 모습을 접하고 또 울컥해서 이제 광장으로 뛰쳐나갔다라는 시민들도 있었는데 그 이른 시간에 무슨 생각으로 걸었던 것일까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제가 그날 새벽 3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이제 현장에 6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그쪽 간단하게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근데 주변에 가보니까 다들 막 길거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날 추우니까 이제 조금씩 막 일어나고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분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서 그분들이 이제 깨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깃발 조립해서 가서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뭔가 좀 깨방정을 떨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하고 나가는 모습인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찍혔더라고요. 예. 네, 이게 처음에 깃발을 들고 나갔다라는 건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이게 점차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누군가 내 깃발을 기다릴까봐 힘이 되어주려고 나간다라는 기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맞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4개월이 지난 시점의 마지막 현장에서는 칼군무를 또 자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토요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시각화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네. 이승민 님이 대한민국이 자랑할 건 국민성이 유일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우리의 민도는 엄청 높죠. 네. 그죠? 네,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